자, 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이제 전기 설비 설계면 이제 감리 부분인데요. 지금 우리 기사 2차 출제하는 경향을 살펴보면 요 설계 부분이 네, 좀 늘어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 감리 부분은 꼭꼭 하나씩 문제가 출제가 되죠. 4점 또는 5점으로 출제가 됩니다. 요 감리 부분은 현장에 있으신 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는데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감리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좀 어렵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용을 어느 정도 훑어보고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가능성 있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일단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상정부하 계산 및 분기 흐름인데요. 자, 여러분 이제 설계를 하려면, 전기 설계를 하려면 가장 먼저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부하 용량을 알아야죠. 부하 용량에 따른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아무것도 없는 그냥 땅만 있는 상태, 어떤 건물의 종류만 있는 상태에서 부하가 없는 상태에서 예상해서 우리는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예상해서 구하는 방법을 뭐라고 한다? 상정부하 계산, 즉 예상해서 정한다 뜻이에요. 뭐 예상해서 우리는 부하를 계산하는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지금부터 보시는 거예요. 배선 설계를 하기 위한 전등 및 소형 전기 기계 기구의 부하 용량 상정, 예상해서 정하는 것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그랬어요. 자, 먼저 건축물의 종류에 따른 표준부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A라고 놓고 건물의 종류, 자, 예를 들어서 공장, 공회당, 사원, 교회 등등이 있겠죠? 얘네들은 설계할 때 우리 면적은 나와 있거든요. 건축 면적, 연 면적이 이제 건축 도면에 보면 있으니까 그 건축 도면을 받아서 여러분들 설계하는 거예요. 그 면적당, 제곱미터당 이만큼을 적용하라 그런 얘기예요. 기숙사, 여관, 호텔, 병원 등은 20V/A per 제곱미터. 사무실, 은행, 상점 등 얘네들은 30 정도, 주택, 아파트들은 40V/A per 제곱미터를 적용해라. 여러분들 우리 기사 시험에서는 이 표는 꼭 제공합니다. 이 설계 문제가 나오면 이 데이터는 꼭 주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 면적이 있다. 자, A 면적이 있다. A 제곱미터의 면적이 있다. 여기에 전기를 예를 들어서 우리 아파트다. 아파트 같으면 얼마를 하래? 그러면 요놈에다가 얼마? 40 요놈 볼트암페어 퍼 제곱미터 이렇게 곱해주죠. 그럼 곱해주면 얘네들은 없어지고 뭐만 남아? 피상전력만 남겠죠?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음에 건축물 중 별도 계산을 보면 부분적인 것이 있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건물이 있는데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강의실을 보면 강의실 화나지 않습니까? 복도는요, 약간 좀 어두울 수도 있죠. 계단, 창고, 이런 데는 약간 전력이 좀 적게 써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얘도 역시 시험에서는 주어지는데 의미만 보죠, 뭐. 이런 것들은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다락 등은 한 5V/A 제곱미터하고 강당 등은 약 10 정도를 한다는 거예요. 지금 어느 정도 이렇게 주는 이 데이터들은 하는 방법을 알아두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준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해결하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근데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저렇게 해서 우리가 설계를 했어. 근데 장래에 전기는 늘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표준부하, 앞에서 이 표준부하에 산출한 수치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더합니다. 여유를 고려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볼트암페어 수를 우리는 고려하는데 주택, 아파트 한 세대에 대해서는 500 내지 1000V/A를 더 가산합니다. 주로 우리는 많은 걸 합니다. 항상 많은 걸. 그 다음에 상점 진열장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 쇼윈도우 진열장은 굉장히 환해야 되겠죠? 그래야 여러분들 구매욕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진열장은 1m에 대해서 300V/A per 300V/A 정도를 더 추가를 합니다. 그 다음에 5개 광고등, 전광 사인, 뭐 광고등 있지 않습니까? 무슨 상해. 그런 노고들은 그 전기 양만큼을 우리는 더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예상해서 정하는 상정부하 계산은 표준부하 면적에다가 표준부하 면적이 있죠. 아까 얘기했을 때 뭐 아파트면 아파트 면적에다가 A 40V/A 제곱미터면 40V/A 제곱미터. 복도가 있다. 복도 면적에다가 뭐 5V/A 제곱미터면 이런 것을 곱하면 피상전력이 나온다. 그것 외에 이제 가산부하죠.
이런 가산 부하를 이용해서 뭐 한다? 토탈 부하를 예상해서 정한다. 그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부하를 구해야 되고, 자, 다음에 우리는 수구라는 게 있어요. 대형 수구가 있고 소형 수구가 있다. 참고로 보시는 거야. 수구, 전기를 받는 수구가 예를 들어서 전등 베이스의 반지름이 26mm. 이건 이제 소형 수구가 있고 대형 수구가 있거든요. 소형, 복도 계단, 세면장, 창고, 다락 같은 데는 이 소형 수구에 대해서는 약 150V/개당 이런 정도 대형 요 베이스가 39. 여러분들 우리 전등 낄 때 요 구멍 있지 않습니까? 여기 이제 39mm 정도는 30V/개당 이런 표현. 그래서 소형 150, 대형 300 정도 보십니다. 이제 우리는 분기로, 자, 설계를 할 때 뭐 해야 돼? 이제 용량을 구했으면 여기다 뭐 해야 돼? 이제 분기 흐르수를 계산해야 하거든요. 분기 흐르수 계산은 어떻게 할래? 자, 위에 피상전력입니다. 여기는 뭐야? 피상전력 볼트 암페어를 해서 볼트 암페어로 나눠주면 되죠. 그래서 전압 볼트에다가 뭐 전류 암페어 볼트 암페어를 나눠주면 뭐가 된다? 네, 회로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항상 위에는 상정부하의 의미고 예상에서 정한 부하가 있으면 그놈을 볼트 암페어로 나눠서 회로수를 구한다. 자, 그래서 이 회로수는 항상 뭐예요? 소수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항상 뭐 한다? 절상은 뭐예요? 그냥 바로 올리는 거야. 0.1 있어도. 보통 우리 전기기사를 준비할 때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계산해요. 계산은 셋째 자리까지 계산한 다음에 이제 반올림하는 게 기본인데, 이런 분기로수 할 때는 어떻게 한다? 설령 2.1이 있다. 바로 절상합니다. 그래서 너는 뭐가 된다? 3. 반올림이 아니야. 이런 것을 절상이라고 그래요. 자, 대형 전기 기계교에 대해서는 별도의 전용 분기라는 말이 있어. 분기로서 계산하지 않고 전용하라. 꼭 기억할 것은 220V에서 용량이 3kg 이상인 냉방기 또는 취사용 기기, 이런 것들은 단독 분기하는, 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단독 분기, 전용을 하라는. 여러분들이 에어컨이 있으면 에어컨 220에 3kW 정도의 대용량의 기기가 있으면 그 선로는 전용으로 에어컨만 써야지 다른 걸 쓸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를 꼭 기억합니다. 그래서 220에 3kW 전용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 장면 조명 설계 부분인데, 여러분들 우리 그 기사 2차 시험에서 조명은 꼭 출제가 됩니다. 용어가 나오든 조명 설계가 나오든 잘 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조명 기초를 좀 보시는데, 일단 요 용어들 광속, 광도, 초도, 휘도, 광속 발산도의 정의를 좀 알아두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광속은 F 루멘이라고 합니다. LM을 뭐라고 한다? 루멘 기억해 두고, 이 광속은 복사 에너지를 눈으로 보아 빛으로 느끼는 크기로서 나타낸 것으로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양. 자, 얘를 이렇게 또 표현하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가시광선 보이러 잠깐 보면 가시광선은 380 나노메타에서 760 나노메타, 380 나노메타에서 760 나노메타 파장의 범위에 있는 것을 우리는 가시광선이라고 합니다. 얘 부위를 뭐라고 하자? 가시광선이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은 뭐가 보여요? 가시광선이 보이겠죠, 그죠? 자, 여기 이제 우리는 참고로 여기에는 뭐가 있냐면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거든요. 여러분들 빨주노초 파남보 뭐예요? 무지개색이죠? 그래서 우리 가시광선 범위에 적색이죠? 빨주노초 파남보 기억해 두고, 여러분들 가장 좋은, 우리가 눈으로 볼 때 가장 좋은 게 어디냐면 여기고 요 부위거든요. 이 센터 정도가 한 555 정도 된다고 그래요. 555 나노메타에서 눈에 시감도 가장 좋다고 이 얘기를 합니다.
한 680 루멘퍼와트 정도 되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뭘 알아두냐면 이 가시광선 모양에서 우리는 눈으로 봐야 됩니다. 광원으로 봐야 되는 이 광석인데 이 가시광선 눈으로 봐야 되죠. 눈으로 보이는 빛에. 그래서 얘를 시감도에 따라 측정한 값이라고도 표현해도 좋아요. 시감도에, 자, 빛을 뭐래? 시감도에 따라, 눈에 느껴야 되거든요. 따라 측정한 값 또는 정의 뭘로 보면 빛의 양이다.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의 양이다. 써야 되거든요. 만약에 쓰라고 하면. 또는 광원으로부터 발산되는 빛의 양. 아무튼 여러분들 눈으로 보아 빛으로 느끼는 크기를 뭐라고 그래? 시감도야. 시감도. 눈으로 느끼는 거. 그래서 복사 에너지를 광원으로부터 나오는 그 에너지, 복사 에너지, 시감도에 따라 측정한 값. 기왕지사 한번 썼으니까 한 번만 더 보면, 그러면 380보다보다 파장이 작은 거. 여러분들 보라색 있죠? 이걸 자색이라고 합니다. 보라색을 뭐라고 그래? 자색. 그래서 여기를 자외선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자외선 치료는 뭐한다? 여러분들 이제 자외선, 여러분들 여름에 해변가 살태우러 가지 않습니까? 선팅 또는 표면살균. 얘는 뭐다? 표면살균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식당에 가서 이제 우리 그 물컵을 이렇게 보면 거의 프리딩딩한 색깔이지 않습니까? 자외선입니다. 그럼 빨간 거 밖에는요, 적외선이겠죠. 이 적외선은 온열 찜질이라든가 또는 도장 건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도장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그 페인트, 여러분들 자동차 도색했죠, 도색한 거, 그런 걸 건조할 때 같은 데 쓰는 거예요. 어쨌든 이런 내용을 기초적으로 보면서 어쨌든 광속 루멘 알아두십시오. 광속 루멘. 그 다음에 광도는 칸델라라고 있습니다. CD를 뭐라고 그래? 칸델라. 그래서 이 광도는 광원에서 어떤 방향에 대한 입체각이라는 말이 나와. 입체각당 발산되는 광속량. 이렇게 보시죠, 뭐. 여러분들 입체각이 뭐냐면 이런 얘기예요. 자, 이렇게 돼 있으면 얘를 뭐라고 한다? 입체각이라고 그래. 이걸 뭐라고 한다? 입체각 오메가. 입체각 오메가는 2파이 1 코사인 세타식입니다. 그럼 이 세타는 어떤 거냐면 요 중섬에서 이렇게 쭉 내립니다. 수선을 내려서 와 같이 했을 때 요 각을 뭐라고 그래? 요 각을 세타거든요. 그러면 요 각과 요 입체각 관계는 요 평각, 요 각과 요 입체각의 관계는 2파이 1 코사인 세타의 관계가 있다 이거예요. 만약에 구인 경우, 자, 구인 경우는 여러분들 구가 있으면 이렇게 구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구죠, 구. 그럼 구인 경우는 이게 180도거든요. 이렇게 180도로 평각으로 봐서 180을 넣으면 마이너스 1이거든요.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가 플러스가 돼서 뭐가 된다? 구인 경우 4파이는 좀 알아두자. 구인 경우 얼마다? 4파이 정도는 하나는 꼭 우리가 써먹어야 돼. 구인 경우. 자, 어쨌든 입체각을 뭐라고 그러냐? 스텔라디온 알아둡니다. 라디언. 그러면 스텔라디온일 때 우리는 뭐를 한다? SR, 당. 광속이 여기서 도는 광속. 그래서 우리는 이 광도의 뜻은 스텔라디온 뭐라고 한다? 입체각. 뭐다? 입체각당, 오메가당. 다시 한번 쓱을 쓰면 너는 입체각당 광속 I예요. 꼭 기억해 두십시오. 써먹을 때 많으니까.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래? 스텔라디온당 광속의 단위 뭐다? 루멘. 이렇게 기억하자 이 말이야. 다음에 우리는 이제 조도 아주 중요해요. 자, 여러분들은 이제 조도란 용어는 뭐 전기를 하지 않더라도 많이 들어보신 그 용어인데 이 조도는 럭스라고 표현한다. LX 뭐다? 럭스. 자, 어떤 면에 단위 면적당의 입사 광속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갔을 때 어둡다는 표현은 뭐라고 하냐면 야, 여기는 왜 이렇게 조도가 낮냐?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밝은 데 가면요. 여기는 이렇게 조도가 높은 것 같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즉, 면적당 빛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즉, 빛, 에너지 뭐야? 빛 에너지가. 빛 에너지. 복사 에너지를 뭐라고 그래요? 빛 에너지거든요. 빛 에너지. 빛 에너지, 루멘. 이 광속이 많이 들어오면 밝은 거고, 광속이 많이 못 들어오면 어두운 거예요. 만약에 만약에 가까운 데서 오면 밝겠죠. 근데 공장이 저 높은 데서 빛이 오면 빛이 감소돼갖고 적겠죠? 조도는 낮아지겠죠?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조도는 면적당 광속 알아둡니다. 면적당 광속. 그래서 너는 뭐라고 그래요? 루멘 퍼 제곱미터다. 이렇게 표현해요. 이걸 뭐라고 그래? 면적당 광속 조도. 다음에 이제 휘도라는 말이 있거든요. 광원의 임의의 방에서 본 단위 투영 면적당 광도다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은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저 멀리서 여러분 이제 얘를 쳐다본, 자, 이게 눈이 있어요. 자, 이게 눈이 있습니다. 자, 눈으로 얘를 쳐다봅니다. 근데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 이게 비스듬하게 돼 있어. 이게 뉘어 있습니다. 지금 뉘어 있거든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100m 저쪽에 이게 누워 있는 것이 볼 때는 여러분들 뭘로 보여요? 서 있는 걸로 보이겠지. 이렇게 서 있는 걸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달을 쳐다봤어요. 밤에 달을 보면 저게 원으로 보이지. 여러분들 어떠한 구로 보입니까? 안 보이죠. 그냥 원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이런 걸 뭐라 그래? 투영 면적. 여러분들 우리 전력을 공부하시면서 또 법에서 공부하시면서 지지물이 원래는 원통이지 않습니까? 근데 원통인데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뭘로 보여요? 직사각형으로 보이죠. 아하, 투영 면적, 우리 눈으로 보이는 면적, 투영 면적. 자, 그럼 눈으로 볼 때는 뭐가 보인다? 얘가 보이겠죠, 얘가.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원래 얘 면적이 A일지라도 얘 각도가 세타이면 이 면적은 뭐다? A 코사인 세타. A 코사인 세타의 면적이 우리 눈에 보일 거다, 그런 얘기요. 그놈 당이 광도거든요. 그래서 이 휘도의 뜻은 A 코사인 세타라는 의미를 아셔야 돼. A 코사인 세타 투영 면적이야. 원래는 누여 있는 것이 우리 눈에는 이걸로 보인다. A 코사인 세타. A 원래 면적 A의 코사인 세타 분의 I다 이거야. 얘를 뭐라고 한다? 휘도. 그래서 이 휘도는 광원의 빛나는 정도를 나타낸 건데 휘도의 단위는 두 개가 있습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스틸브와 SB는 뭐다? 스틸브. 니트의 단위가 있다. 스틸브와 니트 단위가 있는 스틸브는 제곱센치당 칸델라이고 니트는 제곱미터당 칸델라다. 그래서 여러분이 환산하는 게 있는데 한 번 정도만 보시겠습니다. 자, 만약에 1 스틸브다. 그러면 스틸브의 단위는 뭐예요? 칸델라 퍼 제곱센치가 되겠죠? 근데 스틸브거든요. 그러면 자, 여기서 요 제곱센치 봅니다.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 요 분모야, 지금 분모. 그러면 여러분들 센티미터 곱하기 센티미터는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메타니까 10의 마이너스 4승 메타가 된다. 그러면 이 분모는 제곱 메타가 되고 10의 마이너스 4승은 밖으로 나오니까 10의 4승이 되겠죠. 그래서 이 제곱센치는 10의 4승 제곱미터당 칸델라인 뭐가 된다? 니트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1 스틸브는 10의 4승 니트가 된다. 그럼 반대로 1 니트는 10의 4승으로 나눠줘야죠. 가능하시겠습니까? 좀 기억해 두고. 자, 이제 광속발산도라는 게 있어요. 이 광속발산도는 R로 표현하는데 이 R 레드록스예요. 그러면 얘는 무슨 얘기냐면 광원의 다인 면적으로부터 발산되는 광속. 자, 여기에 광원이 있다. 조도는 작은 면에 입사하는 광속이 조도이고 발산 광속은 이 발광면에서 나가는 광속을 말한다. 그래서 이 발광 면적당 광속을 뭐라고 한다? 광속 발산도. 자, 어쨌든 광속 F 루멘, 광도 I 칸델라, 조도 E 럭스, 휘도 B 스틸브 또는 니트. 이거는 스틸브만 있습니다만은 뭔 단위도 쓴다? 니트.
근데 우리 이제 현장에서는 스틸브라는 단위를 많이 쓰거든. 실질적으로 SB 스틸브, 광속발산도 레드럭스 기억을 해두면 좋겠다. 자, 이어서 이제 조도 계산이거든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이제 조도 금방 뭔지 얘기했어요. 조도라는 것은 면적당 광속에서 루멘/per 제곱미터다 그랬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광도는요. 광도는 뭐라고 그랬다? 입체각당 광속 기억나죠? 자, 우리 이제 구를 한번 보죠. 자, 여기에 지금 광원이 있다. 이게 구입니다. 이게 구예요. 구. 이러한 구가 있습니다. 자, 구인데 요 반지름이 R이다. 그러면 여러분들 요 광원에서 요 점에 어디서든 지금 이게 구예요. 구 어디서든 조도는 똑같겠죠. 거리가 똑같으면 이 아래 거리가 똑같으면 어디서나 밝기는 똑같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조도를 구하려면 여기에 조도는 면적입니다. 여러분들 반지름이 R이면 얘 구의 표면적은 얼마입니까? 면적은 4파이 제곱이죠. 면적은 쓰지 그냥 4파이 제곱만 쓰겠습니다. 면적은 뭐다? 4파이 R 제곱. 가능하겠습니까? 자, 여기서 요 식입니다. 요 구인 경우 입체각은 4파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안다면 구인 경우 요 입체각이 4파이거든요. 그러면 F는 4파이 I죠. F는 뭐다? 4파이 I다. 이렇게 없어져서 뭐예요? R제곱분의 I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거리 역제곱 법칙을 꼭 기억해 둡니다. 거리 역제곱의 법칙도 알아두면 좋겠다. 그 다음에 입사각 여현의 법칙이다. 자,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입사각 여현이다. 그러면 입사각 여현을 요걸로 기억해 두겠습니다. 조도의 구분. 지금 요렇게 왔을 때 얘가 빤빤하면 그냥 R제곱분의 I입니다. 빤빤하면. 근데 요 놈의 조도거든요. 그러면 요 벌어진 세타만큼에 의해서 조도는 낮아진다는 표현인데, 자, 요 놈을 보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요것은 참고로 보고 이게 아주 중요하거든요. 자, 보시면 지금 여기에 광원이 있으면 이게 램프예요. 램프. 광원이 있고 요렇게 이런 것을 우리는 뭐다? 법선조도. 자, 우리는 이제 요 지점을 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기 설계를 할 때 광원이 있다. 광원 밑에는 훤하겠죠. 그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광원에서 사각지역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광원이 있고, 광원으로부터 얼마만큼, 여기가 사각지대면, 요 사각지대인 요 점에서 조도를 만족해야 됩니다. 설계 조도를. 그러면 지금 이 얘기를 조금만 우리가 그려서 좀 크게 확대해서 보면 이게 P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광원이 있거든요. 광원에서 요 조도. 그러면 요 P점에서 광원을 바라봤다. 그러면 여기서 만약에 광도가 I라면, 광도를 I 칸델라라면, 아까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도는 뭐다? 거리 역제곱 법칙. 만약에 요 거리를 알면, 요 거리를 만약에 R이라는 걸 알면, 요 점에서 요 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법선조도라고 그래요. 무슨 조도? 법선조도다. 자, 이것을 EN이라고 쓰고, 법선조도는 떨어진 거리가 R이면 R제곱분의 I지 않습니까? 그래서 R제곱분의 I로 법선조도를 한다. 자, 여기서 수평면조도인데, 자, 이러면 여러분들 세타라고 알아두고, 이건 수직면에서 딱 이게 직각을 하고 두면, 요 조도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수평면 조도라고 해요. 자,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들 빛이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빛이 오면 여러분들 책을 볼 때 이렇게 오죠. 빛이 들어온다. 나는 이렇게 보고 이렇게 쳐다본다. 이렇게 쳐다본다. 수평면 조도. 그래서 요 성분을 수평면 조도인데 만약에 법선 조도를 R제곱분의 I로 이렇게 구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요 놈에 대해서 너는 여러분들 요게 세타면 요 놈 아까로 똑같겠지 각이. 그래서 너는 요 법선 조도의 코사인 세타 성분, 법선 조도의 코사인 세타 성분. 자, 요 성분을 우리는 수직면 조도라고 해요. 버티컬. 그래서 이 버티컬은 요 법선 조도의 요 성분입니다. 요 성분. 성분이죠, 요 성분. 요 성분.
거꾸로 요 성분이랑 마찬가지 크기는 똑같겠죠? 그래서 어쨌든 요 성분은 무슨 성분? 사인분이죠. 요 놈의 사인 성분, 사인 세타 성분. 그래서 법선조도의 사인 세타 성분. 자, 여기서 이제 하나 더 보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요렇게 요 놈이 H고, 요 놈이 H고, 여기가 D라면, 여러분들 코사인 세타를 한번 해봅니다. 자, 이 식에서 코사인 세타는 뭐예요? R분의 H죠. 코사인 세타는 R분의 H. 그러면 R은요? 자, 여기서 R은 뭐라고 해? H분의 코사인 세타죠. 코사인 세타는 R분, 빗변분의 높이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R은 코사인분의 사인이죠. 그래서 지금 요 법선조도라는 게 뭐예요? R제곱의 I의 코사인 세타인데 요 R을 대입해 봅니다. 요 R을. 자, 얘 제곱이 되는 거예요. R제곱은 요 놈의 H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가 되죠. R제곱이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H제곱의 코사인 제곱 세타를 여기다가 대입을 해줍니다. 그래서 코사인분의 R 대신에 뭐예요? 코사인분의 H를 대입해. R 나가면 코사인 세타분의 H니까 제곱, 이거 R은 코사인분의 H니까 이걸 제곱하면 이 제곱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 제곱을 넣어버리면 H제곱은 분모 있고 I 있고 코사인 제곱은 곱해주니까 코사인 삼성이죠. 마찬가지로 너 R제곱분의 I니까 너도 뭐예요? H제곱에 I에 코사인 제곱이 가니까 코사인 제곱 세타에 사인 세타. 이런 걸 얻는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이용해서 우리는 문제를 해결한다 그런 얘기니까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 여기는 지금 요 얘기죠. R제곱, 자, H제곱의 I의 코사인 삼성 세타, 그 다음에 H제곱, 자, 이건 이제 D로 표현하면, 만약에 이제 요런 경우는 사인이니까 요런 정도, 의미 정도만 보자는 거예요. 의미 정도만 확인만 해 보셔라. 만약에 이제 굳이 이제 여기서 수직면 조도는 R제곱의 I의 사인 세타인데, 여러분들 사인 세타 해보시는 거예요. 사인 세타. 그러면 여기가 세타니까 사인 세타면 R분의 T가 되죠. 그래서 사인 세타는 R분의 T니까 다시 T는 R분의 T죠. R분의 T. 그러면 T는요. T. 그래서 R은 사인 세타분의 D니까 제곱하면, 얘를 제곱하면 얘가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다 대입하면 사인 제곱 세타분의 D 제곱분의 I 사인 세타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 사인 제곱 세타는 번분수에서 올라가게 되어 있죠. D 제곱분 I의 사인 세타이다. 사인 제곱이니까 사인 삼성이라는 이제 이런 표현인데, 뭐 참고로 보십니다. 뭐 이것은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는 표현만 좀 알아두시고 가시겠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옥내 조명 설비에서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조명 설비에 옥내 조명 설계에서 조명기구 배치 결정을 하는데, 어쨌든 광원의 높이는 천장 높이가 있으면 작은 면 책상이 있죠. 천장 높이가 있다. 천장 높이가 있죠. 근데 우리는 뭐가 필요해요? 얘가 필요하죠. 이것을 뭐라고 한다? 등고. H-가 필요하면 등고 H 다 이겠냐. 등고가 필요해요. 어쨌든 광원의 높이 H는 광원의 높이를 뭐라고 한다? 등고 H다. 이렇게 좀 알아둬야 돼. 그래서 작은 면에서 광원까지 높이를 뭐라고 한다? 등고라는 용어. 그 다음에 등기구 간격이에요. 자, 우리는 등을 이제 이렇게 배치해야 되겠죠? 쭉 배치합니다. 자, 이 등을 배치할 때 이 등과 등 사이 간격을 만약에 S라면, 이 간격을 S라면 요 등 간격은 요 앞에 있는 등고의 1.5H를 넘지 않는다는 것도 참고로 알아요. 근데 얘네들은 거의 문제에서 이제 그 조건에서 주니까
뭐 상관없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 등과 등 간격은 등고의 1.5를 넘지 않는다. 다음에 얘입니다. 지금 얘와 지금 등과 요 벽 사이입니다. 요 S0라고 표현하면 이 등과 요 벽, 이 등과 벽, 최외곽에 있는 등과 벽 사이에 벽의 반사율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2분의 1 H, 2분의 1 H, 벽 반사를 이용할 경우는 3분의 1 H,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실지수예요. 자, 우리는 조면 설계할 때 뭐가 필요해요? 방의 형태가 중요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걸 뭐라고 그래? 실지수 또는 방지수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광속 이용에 대한 방의 크기의 척도를 나타내는 걸로 뭐가 있다? 룸 인덱스. 자, 룸 인덱스 할 때 아까 요 등고는 뭐라고 그랬어요? H라고 그랬죠. 작은 면으로부터 등까지 등고가 있고 뭐가 있습니까? 이제 등 높이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방의 크기 XY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지수는 우리가 이제 회로 이론하면서 병렬인 경우 병렬 합성할 때 분모는 어떻게 했어요? 더하기죠. 그래서 가로 세로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 병렬 두 개를 병렬하고 있다.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듯이 여기도 XY 가로 세로를 분모는 더하고 분자는 곱하기인데 여기에 뭐가 있다? 네, 등고가 있는 것을 알아두셔라. 자, 그 다음에 우리는 이제 실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나중에 이제 요 실지수를 이용해서 실지수 기호 이 어떤 내용을 뭘 때 쓰냐면 우리는 조명률이라는 걸 나중에 구할 거예요. 추후에 뭘 구한다? 조명률. 자, 나중에 여러분들 이제 이런 식을 한번 살펴볼 텐데 조도가 뭐라 그랬어요? 면적당 황속이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F는요? EA죠. F를 먼저 쓰면 F는 EA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여러분들 우리 등은 몇 개를 들어간다? 뭐 방의 형태에 따라서 많이 들어갑니다. 이게 등개수예요. 등개수. 그래서 FN인데 여기에 뭐가 들어간다? 조명률이 들어갑니다. 이 율을 우리는 조명률이라고 그래요. 또 말씀드릴 거예요. 조명률. F는 광속, N은 등수. 자, 조도에다가 지금 요 식을 설명하는 거예요. 추가로. 여러분들 이 등은 사용하다 보면 어떻게 되죠? 빛이 점점점 감소하겠죠? 감소되는 것을 우리는 감광보상률이라고 그래요. 감광보상률. 그래서 이 감광보상률. 나중에 이 감광보상률은 유지율. 어떤 이런 것에 이제 우리는 역수라고, 우리는 나중에 이제 이 얘기를 할 텐데, 어쨌든, 이 FUN EAD에서 이 조명률을 구하는 표를 줄 거예요. 표. 그럼 이 표를 주면 얘를 구해야 되는데 조명률을 어떻게 구한다? 실지수를 알아야 구한다는 거예요. 추후에 어쨌든 FUN EAD 감광보상률은 유지율, 보수율의 역수다. 다른 말로 뭐라고 그래? 보수율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 표에 있는 실지수, 어느 값이 나오면 실지수는 사고, 기호로는 B다. 이렇게 이제 우리는 쓰는데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D를 많이 쓰거든요. 가만히 보면 우리 이제 가장 많이 쓰는 게 이제 주로 D라든가 E, D, 요 부위를 가장 많이 씁니다.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어쨌든 이런 것을 이용해서 설계를 한다. 무슨 설계? 조명 설계다. 자, 이어서 조명률 결정이죠. 조명률을 결정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조명률이란 광원 사용의 전 광속에 대한, 광원에 사용하는 전 광속에 대한 작은 면에 입사하는 광속가의 비입니다. 그건 조명률이 뭐예요? 광속이 많이 나오지만 그러면 어디에 결국은 와야 돼요? 작은 면, 강의실 같으면 조명이 나오는 우리는 책을 보는데 이용해야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 광속에 대한 작은 면의 광속 참고로 봐두시고, 감광 보상률을 설명하라는 말이 잘 나오거든요. 그래서 감광 보상률은
조명기구를 사용함에 따라서 작업면의 조도는 점차적으로 감소됩니다.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는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 만약에 여러분들한테 건물주가 여기에 조도를 500룩스로 맞춰달라. 그러면 여러분들 초기에 설계를 해서 처음에 건축한 처음에는 500룩스를 맞춰놓으면 세월이 가면서 점점점 감소돼가지고 나중에 450룩스가 됐다. 설계를 요구는 500 했거든요. 500이라는 건 뭐예요? 이 전등이 끝나는 시점, 데드 시점까지는 500을 유지하라는 거 있죠. 500 이상 유지하라는 얘기지. 아니, 처음에는 500이다 나중에 450대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500룩스라는 말은 처음에는 한 550 하더라도 상관없다. 감소돼서 마지막에 500 이상을 유지하라.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감광 보상률을 적용해야 돼. 작은 면의 조도는 점차적으로 감소되었는데 그럼을 미리 보상해서 높게 하자. 그런 얘기. 500이지만 550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어쨌든 점등 중 점등의 노화. 광은 노화가 되죠. 반사면의 노후죠. 반사면이 거기가 뭐야? 여러 가지 오염돼 있거나 거기에 먼지가 묻거나 빛이 처음에는 반사가 잘 되다가 안 와. 또 공급 전압, 광원의 전격 전압이 낮아. 이런 것들로 인해서 빛은 감소되게 돼 있다 이거야. 그래서 어쨌든 알아두고 감광 보상률 뒤에 역수를 뭐라고 한다? M이라고 쓰고 유지율 또는 보수율이라고 한다. 기억을 해둬라. 감광 보상률은 1보다 크게 돼 있거든요. 맞으면 여유를 주는데 여유를 플러스로 줘야지 마이너스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여유 값을 크게 줘야 된다. 자, 다음에 광속의 결정입니다. 자, 광속에 따라서 다음에 소요되는 총 광속을 구한다.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죠? 이 식은 뭘로부터 나오느냐? 조도는 면적당 광속 가능하시겠죠? 그러면 F는요, F는 EA다. 자, 근데 요 광원 하나의 광속이 있으면 우리 방을 할 때는 전등이 몇 개가 있든 하여간 몇 개가 있겠죠. 10개면 10개가 있겠죠. 이 F는 하나의 광속. 그럼 여기에 뭐가 필요해요? 조명률이 필요하죠. 이 광속이 제대로 오느냐? 어떻게 오느냐? 조명률이라고 해요. 조명률. 그래서 U를 뭐라고 그래? 조명률 퍼센테이지. 자, 조명률. EA, 강광보상률 해야죠. 그래서 강광보상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얘를 암기하는데, 어쨌든 수상한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암기하는데, FUNEAD, EAT, 먹는 것은 뭐 즐겁다. 퍼니. 이렇게 해서, 아무튼 수단과 방법을 가지 않고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조명 설계했던 얘와 룸 인덱스, 즉 H 가로세로, 방위의 가로세로 금방 말씀드렸죠? 요 XY, 요 두 개를 가지고 거의 다 뭐 한다? 네, 설계를 하게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줘요. FNEAD 아주 중요하니까. 근데 선생님 이거 M은 뭐예요? 유지율 보수는 뭐다? 감광 보상률의 역수다. 기억을 해 두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죠? 이런 정도만 기억을 해 두자. 자, 이어서 자, 이제 도로 조명이 있습니다. 요즘에 심심찮게 나오는 것 같아요. 가로등 조명이에요. 가로등 조명. 그래서 이 가로등 조명이 있어서 배치하는, 자, 우리 이 가로등에 이게 설계를 할 때 어떤 방법이 있다? 중앙 배열. 가운데다가 도로에다 중앙에다 배열하는 방법이 있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이 한 등이 어쨌든 항상 뭐다? FUN EAD 식에서 우리는 계산하는데 이 등수는 한 등입니다. 한 등. 가로등 할 때는 항상 한 등에 대해서 요놈에 대한 걸 물어봐요. 그러면 중앙 배열이면 면적이 중요하지. 면적. 이 면적은 요만큼이랑 알아야 돼. 중앙 배열. 만약에 편측, 양쪽 배열이다. 그럼 양쪽 한쪽 편측. 그러면 요 한 놈이 비치는 것은 요 놈을 담당할 거다. 다음에 대칭 배열이나 지그재그 배열. 양쪽이죠, 양쪽. 대칭이나 지그재그는 자, 보시면 아무튼 양쪽에 설치한 거 양쪽에. 그러면 위에 있는 놈은 반 담당하겠죠. 요 놈도 마찬가지야. 반 담당하겠지. 반 담당하죠? 다음에 두 전등의
중심을 잡아서 얘가 내가 담당하는 면적이, 그러면 결론적으로 이 등 간격이 얘 간격이나 마찬가지 면적, 도로 폭이 있으면 도로 폭의 반이죠. 지금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양측 배열이나 지그재그 배열을 우리 기사에서 가장 많이 물어볼 텐데, 만약에 요 전체 폭이 있으면 전체 폭의 반을 한다는 모양. 요 간격이 뭐다? 즉, 요 간격하고 똑같다는 표현 정도만 좀 기억을 여러분들 보시면 알 수 있는 거예요.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인데, 어쨌든 FUN EAD 시계에 의해서 하는데, 한 등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계산하게끔 한다더라. 다음에 조명 설비에서 에너지 절약 방향이에요. 자, 조명에서 여러분들 뭐 하면 돼? 이제 이건 줄줄이 암기사항인데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고효율 등기구 사용하자. 또는 고효율 또는 고역률 등기구 사용.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뭔가를 물어보면 우리 전등은 어떤 걸 쓰자? 고효율이나 고역률 있는 등을 사용하자. 할 수 있겠습니까? 고효율, 고역률 있는 걸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고조도 또는 저희도 반사가 채돼요. 그래서 고조도 또는 반사가, 저희도, 눈부심은 좀 있으면 안 되겠죠. 어쨌든 저희도 반사가 채탄한다. 슬림라인 형광등 및 안정기 내장형 램프를 채택한다. 슬림라인 형광등 및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는 거. 그러면 안정기가 내장되어 있으면 좋다. 창측 조명은 개별 점등한다. 지금 여기는 순수한 에너지 전략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낮에 창측은 자연 채광을 이용하면 되겠죠? 그러면 창측의 전등은 별도로 점등하기 위해서 꺼버리고 창측으로 들어온 빛을 이용해서 사용하면 에너지 절약이 된다. 제실 감지기 및 카드키. 여러분들 사람이 안에 있다는 걸 감지할 때만 등이 두르게 하고, 없으면 둘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또는 카드키를 이용해서 만약에 체크하다 올 때 카드키를 쭉 빼면 소등되게끔 함으로써 조명 설비의 에너지 절약한다. 조광제어합니다. 적절한 조광제어. 디머라고 하죠. 굳이 낮에 빛이 들어오고 있는데 환하게 할 필요 없이 약간 은은하게 좀 빛 양을 줄여주고, 빛의 조절기를 뭐라고 그래요? 조광, 광을 조절합니다. 그래서 광을 조절해서 디머를 이용해서 한다. 전반 조명과 국부 조명에 적절한 병용한다. 탈방식이라고 표현하는데, 자, 어쨌든 우리가 이제 여기 연구실이에요. 연구실인데 우리는 현미경 앞에만 뭐 화나면 되지 주위까지 화낼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미경 앞에 국부적으로 그는 조도를 막 한 2,000룩스 하고 전체적으로 은은하게 전반 조명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데만 전원을 넣어서 국부 조명한다. 고역률, 고효율 등기구는 꼭 기억하고 있다가 쓰라고 하면 쓰시면 돼. 어디에도 다 적용됩니다. 어느 기계기구에도 고효율 있는 거, 고역률 있는 거 쓰시면 되겠죠. 내구성 있는 거, 오래 버티는 거, 기계적 강도가 큰 거, 막 이런 것들. 등기구의 격등지역 회로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지하에 가보면 주차장이 있죠. 주차장에 등이 다 킬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차를 찾을 수 있을 정도만 띄엄띄엄, 즉 격등 제어한다. 등기구 보수및 유지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에너지 전략을 우리가 할 수 있다. 쭉 읽어보시면서 우리 기사 시험 막 이런 거 한 8개씩 쓰라고 그러거든요. 자, 다음에 광원의 종류 보십니다. 자, 광원의 종류에는, 자, 어쨌든 여러분들한테 이제 HID 등을 물어봐. HID 등, 하이 인텐시티 디스차지. 이것을 고휘도 방전 램프라고 그래요. 고휘도 방전등. 자, 고휘도 방전등의 종류는 뭐가 있냐 물어보면 고압수온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 외에 초고압수온 등, 고압 크세논 등 또는 고압 형광등 이런 것들이 있다. 고압 형광등. 가장 많이 물어보는 게 뭐다? 고압수온 등, 고압 나트륨 등, 메탈 할라이드 등. HID 등 3개를 쓰라는 문제가 과거에 아주 많았어요. 그래서 어쨌든 보고, 그러면 이제 형광등이 어쨌든 좀 기억해도 이렇게 고압 크세논까지 이런 게 5개 쓰라고 써야 되니까. 어쨌든 형광등이 백열등에 의해서 우수한 점을 쓰라고 하면 일단 효율이 좋다. 형광등이 수명이 길다. 수명이 형광등 한 7,500시간인 거에 비해서
백열 등 한 1000시간 정도 봅니다. 열 방사가 적어. 백열 등은 뭐요? 열이 많이 나와. 그래서 효율이 나빠. 그래서 열이 많이 나와 필요로 하는 광석을 얻을 수가 있다. 그래서 형광등은 그 겉면에다가 여러 가지 형광물질을 발라서 여러 가지 색을 조절할 수 있다. 여러분들 정육점 가면 형광등 색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빨갛적하죠. 이게 이제 고기가 먹음직스럽지 않습니까? 뭐 붕산 카드뮴이라든가 막 이런 어떠한 것을 거기다 칠해서 색깔을 내는데 유리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다음에 열음극 형광등과 슬림라인 형광등의 장단점을 비교하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자, 열음극 형광등은 음극을 가열시킨 후 가동하나 열음극 형광등. 근데 슬림라인은요, 그냥 바로 즉시 동작합니다. 그래서 슬림라인 형광등은 고전압을 가해 냉응의 상태에서 자, 그럼 점등할 때는 양자가 다 같이 열음극이 되어 있다. 슬림라인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그래서 슬림라인 형광등은 필라멘트를 이해할 필요가 없이 점등관 등 기동장치가 불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떤 것은 딱 키면 그냥 바로 딱 들어오는 거 있죠? 옛날에 형광등은 어떻게 들어왔어? 키면 안전기가 깜빡하고 쫙 들어왔지 않습니까? 어쨌든 슬림라인은 바로 이해할 필요 없이 바로 들어온다. 순시기동한다. 점등에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점등 불량으로 인한 고장이 없다. 관이 길어 양광류가 길고 효율이 좋다. 전압 변동에 대한 수명의 단축이 없다. 단점, 요 슬림라인 형광등은 점등 장치가 비싸요. 비싼 대신에 바로 이제 기동하겠지. 전압이 높아 기동 시에 음극이 손상되기 쉽다. 전압이 높아 위험하다. 참고적으로 봅니다. 이거 보고. 자, 백열전구에 필라멘트 구비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필라멘트는 뭐 쓰지는 않습니다. 요즘 백열전구가 이제 그 사장이 돼서 없어지고는 있는데 그래도 참고로 필라멘트는 융해점이 높아야 돼요. 녹으면 안 돼. 그래서 융점이 높아야 돼. 녹는 점이 높아야 되고 선팽창 수가 작아야 돼요. 선팽창 수가 작아서 늘어지지 말아야 돼. 고유장이 커야만이 또 빛이 나오죠. 온도 계수는 정확할 것, 가공이 용이해야 되고 높은 온도에서 증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고온에서 기계적 강도가 감소되지 않아야 된다. 참고로 보십니다. 자, 광원의 종류한 효율 정도 좀 기억해 볼까요? 광원의 나트륨 등, 뭐 80 내지 150 누멘 퍼 와트 효율 단위. 근데 여러분들 이 나트륨이 가장 효율이 좋은 것 같아요. 다른 등에 비해서 메탈 할라이드 등 75에 105, 형광등 48에 82에서 효율이 가장 좋다. 그 다음에 수은 램프 뭐 35 정도, 할로겐 램프 22, 백열 정도는 아주 낮죠. 그죠? 어쨌든 이런 정도의 값인데 나트륨 등이 효율이 가장 좋게 되어 있다.